시간에 이어서 서양유체서 시작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절대주의부터 초현실주의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의의 초현실부터 초현실주의 미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절대주의에서부터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주의랑 구성주의가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속해서 우리 러시아 아방가르드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중에 절대주의 먼저 한번 볼게요. 절대주의 같은 경우에 감정의 절제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레비치가 창안한 기하학적 추상회화 양식이에요. 그래서 광선주의의 그 빛과 입체주의의 그런 분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전 시대는 엄청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그렸다면 그것에 반대해서 재현을 거부하고요. 단순화해서 최소한의 조형 요소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상적이라든지 비재현적인 추상이 나타나고요. 역동적이라든지 율동감이 나타나고 순수한 색감을 강조한 그런 유파입니다. 그래서 대표 작가로 말레비치라고 했는데 말레비치가 검정색의 사각형이라는 이런 최소한의 조형 요소를 사용한 작품을 나타냄으로써 절대주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림으로서의 그림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그림은 사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형상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 형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로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던 그림으로서 그림을 강조를 했고요. 시간과 공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색의 백색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다 백색이긴 하지만 따뜻한 백색과 차가운 백색이 있겠죠. 이렇게 색상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사회화 그리고 진보적 활동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일체의 재현을 거부하고 순수한 형태의 구성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기하학적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산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기계적인 기하학적인 추상 양식이 발달한 건데 재료가 이제 산업 재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술과 산업의 접목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유파고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용적인 구성주의와 아니면 개인적인 순수한 구성주의 두 가지를 나누는데 타틀린 로드첸코가 유용성이고요. 가보 페르무스라는 작가가 순수하고 개인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타틀린 로드첸코 그리고 가보 페르무스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타틀린 먼저 봅시다. 타틀린 같은 경우에는 철판, 유리, 찰사 같은 것을 표현해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미술이 사회의 유용성을 강조를 했고요. 다른 구성주의와 달리는 곡선과 인간의 신체에 맞는 유기적인 형태를 강조를 했어요. 원래는 기하학적 추상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타틀린은 곡선을 활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 역구조를 보시면 오브제를 공중에 매다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실제 공간 속에 현존하는 구조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나타났어요. 그래서 3차원적 구조를 보이고요. 제3 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의 구조의 아래는 혁명을 상징하고 위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의 유면체, 갑불, 원통형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일정하게 돌아가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원래는 이거 진짜로 기념비를 지으려고 했으나 지금은 우리 그때는 이 스케치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첸코를 봅시다. 로드첸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인적 순수성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술과 과학의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 미술의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포스터라든가 포토몽타주를 제작을 했는데 포토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잡지나 신문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잘라서 다른 곳에 배치시켜서 붙이는데 그 배치시켜서 붙이는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각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 붙어있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움직임,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모든 학문을 위한 책은 우리 포스터예요. 포스터인데 이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함으로써 강한 원색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리시스키 같은 경우에는 푸른을 이용하여 실험적인 디자인 양식을 창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구조와 회화적인 색채가 결합돼서 3차원으로 표현했다는 게 푸른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에 조형요소와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부와 페부스나 형제가 있는데 가부와 페부스나 형제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이라든가 플라스틱, 나일론 같은 투명한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의 그런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고요. 순수성을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중량감 없는 구조라든가 공간의 역동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부의 키네틱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의해서 막 진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통일된 형식을 표현을 했고요. 움직이니까
리듬성이 보이겠죠. 그래서 리듬성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테브스나 두상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투명한 유형성을 실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은 투명성을 강조해서 밖에 외부랑 안에 있는 내부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신조형주의로 가봅시다. 신조형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탈자연화를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의 제한적인 요소를 아예 없애서 표현을 했는데 점점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만 사용해서 했고요. 수직 수평, 삼원색, 삼무채색을 사용을 했는데 삼원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호, 그죠? 삼무채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흰색, 회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평면적인 화면을 추구했고요. 균형성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 작가는 몬드리안이 있는데 몬드리안 같은 경우 나무 연작을 봅시다. 이 나무가 점점 단순화돼서 이렇게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만 사용이 됐고요. 적정항의 구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삼원색, 삼무채색, 수직, 수평만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브로드웨이 부기우이 같은 경우에도 삼원색, 삼무채색, 수직, 수평을 사용을 해서 표현한 작품인데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스티를 한번 보세요. 데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 신조형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아서 모든 조형 예술을 통합하고 일상화를 시켜서 나타냈고요. 대표 작가로는 반데스부르크가 있는데 반데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몬드리안처럼 이렇게 점점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몬드리안의 적정항의 구성처럼 우리 이런 구성이 보이는데 적정항의 구성이 보이지만 여기 딱 대각선의 요소를 추가해서 조금 더 리듬감 있는 표현, 조금 더 역동감 있고 요소주의, 역동감 있는 요소주의나 부채미술을 상환하게 되는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리트베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과 삶을 통합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 적정의자 보세요. 적정의자 같은 경우에도 수직, 수평, 삼원색, 삼무채색을 사용을 해서 표현한 것 같죠? 그래서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고요. 슈레다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슈레다우스도 수직, 수평으로 삼원색, 삼무채색을 표현을 해서 되게 깔끔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은 그런 데스티를 지금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다이즘을 한번 봅시다.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구의 문명이라든지 기성의 모든 사회적, 도덕적 속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에서 충실하자, 욕구를 충실히 표현을 하자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사회 체제를 부정을 했고요. 억눌린 잠재적인 욕구를 포출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레디메이드라든가 움직이는 오브제, 콜라주, 메르츠 해프닝 등 우연성을 강조를 했는데 레디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작품을 한번 봅시다. 뒷시장의 셈이라는 작품이죠. 엄청 유명한 작품, 그렇죠? 레드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기성적인 용품, 일상 용품을 그냥 내가 이걸 작품을 할 거야. 뭐라고? 의미를 부여해 줄 거야. 작가의 아이디어나 상상을 통해서 이것을 전시장에다 갖다 넣음으로써 해서 이제 기성품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작가의 아이디어나 상상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나가요. 그래서 레디메이드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움직이는 오브제, 오브제는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갖다 붙이는 거. 콜라주, 콜라주는 우리 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거. 메르츠, 해프닝 등 우연적인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취일이, 뉴욕, 독일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취일이다다부터 한번 봅시다. 취일이다다 같은 경우에는 다다의 시장으로서 선언문을 통해서 이성과 논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했고요. 정치적인 무정비 상태라든지 비합리적인 것에서 문제 해결에서 우연적인 제작을 태도를 했어요. 우연적이다. 우연성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획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해프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획을 하지 않고 관객과의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런 우파예요. 그래서 아르프 같은 경우에는 예술 자연적 발생적 성격이라든가 시적 감수성, 우영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유기적인 추상 형태라든가 임의적이고 비묘사적 색채를 사용해서 환상의 세계를 탐구를 해서 나타났는데 이 우연적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색칠을 해서 찢어서 이렇게 던졌는데 이런 구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동 기술법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지구의 숲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요소들을 단순화시켜서 조소에다가 채색을 해서 표현되는 거고요. 머리의 껍질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형태가 나타나죠. 되게 유기적 형태로 곡선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4대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이 판이 없어. 판이 없음으로써 이제 공간의 확장이 더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뉴욕 다다를 한번 봅시다. 뉴욕 다다 같은 경우는 반예술 사상이고 허무주의 표현이 나타나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품을 그대로 제시하는 레디메이드.
아까 이 샘 부작 레디메이드 작가의 아이디어나 상상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발견된 오브제를 발견해서 내가 적어서 저 물체를 내가 작품으로 쓸 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미술이 가지는 그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런 것을 부정을 하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작가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원본을 복제했어. 이 샘 작품도 진짜 전기를 갖다 놓은 작품도 있지만 이것을 또 복제해서 표현해서 이제 원본에 대한 물음을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뒷선이 되게 중요한 작가잖아요, 그렇죠? 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의 영향을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누드의 그런 인체를 되게 변형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 경우에는 오브제의 되게 움직임이 표현이 나타난 작품인데 이게 움직여요. 움직임으로써 이제 오브제로서 최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NH5OQ 같은 경우에 이거 우리 작품 많이 봤죠. 모나리자에다 수염을 그려주고 막 눈도 더 그려주고 그쵸?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을 해줬어요. 패러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그런 명화에 대한 그런 기존 미술에 대한 부정적인 원본에 대한 부정적인 물음을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 설명해줬어 쌤은 레디메이드를 표현해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피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이고 반화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기계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허무주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계 초상화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스티글리츠라고 통해서 부러진 주름 카메라, 오래되고 부러진 카메라를 표현을 해서 이제 미국의 실험적인 작가들의 좌절을 표현을 했고요. 비방 같은 경우에도 되게 겹친 표현과 변형, 해체, 재구성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만능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브제는 우리 갖다 붙이는 거라고 했죠. 일상용품을 실제 것을 갖다 붙이는 거, 레이어그램, 솔라리데이션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레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카메라 물체를 놓고 그냥 감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없이 사용을 한 거고요. 우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솔라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독일 다다는 정치적 상상을 반영해서 주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표출을 해내는 그런 작품인데 포토몽타주를 사용을 했어요. 포토몽타주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잡지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잘라서 다른 곳에 배치해서 붙임으로써 되게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존 하트빌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존 하트빌트는 히틀러와 나치 체제의 독재 권력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저항의식을 반영을 해서 포토몽타주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텍스트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다 우리 히틀러랑 독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포스터고요. 슈비타츠 같은 경우에도 폐품을 이용한 콜라주를 사용을 해서 합리적이고 우연한 그런 의외성을 강조를 했어요. 메르츠나 메르츠 가오가 나타났는데 폐품을 붙여서 표현을 했다는 게 메르츠고, 네. 그리고 독일의 신중물주의로 넘어가 보면 격렬한 사회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츠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로츠는 입체주의랑 미해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독재, 부패, 전쟁의 공포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되게 날카롭게 표현하는 풍자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게 그로츠 작품이에요. 이렇게 머리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지금 머리는 아무것도 안 듣는 이라고 있잖아. 그쵸? 이런 것을 표현을 했고요. 딕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소재로 해서 공포감이 들게 이 두 작품이에요. 나타나는 마술적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조금 변형 왜곡시켜서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테크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렬한 원색과 그리고 주변에 그 스케치선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초현시주의를 한번 봅시다. 초현시주의는 새로운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초현시주의 같은 경우에는 꿈, 무의식, 공상 같은 비현실적인 것을 표현을 해서 과거의 법칙을 떠나서 이제 자신만의 우연적인 기법을 활용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색채로 표현을 해서 서정적으로, 환상적으로, 동화적인 표현 되게 예쁘잖아요. 색깔이 표현이 나타나고요. 키리코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초현시주의를 합쳐서 미래주의에 지나친 기계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집착의 반동을 환상적인 몽환적인 작품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형이상학적 회화 피투라 메타피지카라는 형이상학적 회화가 나타나고요.
사실적 묘사를 통해 비현실적 상황을 제시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지만 상황은 비현실적으로 표현해서 바닥대 원근법이라든지 대페이지망 등의 기이한 점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대페이지망이라는 것을 원래 있던 것에서 떼어내서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독, 향수, 공포, 미래 예감 같은 그런 감정을 시각화해서 표현해줬어요. 이 점생의 보상화이라든가 벌의 우주와 신비, 이게 되게 불안정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원근법도 너무 잘 안 맞고,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를 통해서 이 소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불안한 뮤즈 같은 경우에도 불안함을 표현을 해서 나타난 작품이에요. 그리고 에르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연성을 강조해서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를 사용을 해서 프로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전을 밑에다 놓고 종이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색연필로 연필로 긁어내면 그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나뭇잎이 나타나고요.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으로 접었다 피면은 두 개 똑같이 나타나잖아, 그쵸? 그래도 얘는 반으로 접었다 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른 종이를 덮었다 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데칼코마니라고 해요. 그라타주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칠한 다음에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긁어내면 아래의 색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라타주에서 이렇게 긁어내는 작은 표현이 그라타주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미로 같은 경우에는 환각적인 자동기술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난 그런 기법이라고 해서 우연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환각이래요. 환각. 이상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해, 달, 동물 등을 아동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동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후 괴물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그냥 잔인성 같은 것을 다양한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모래 그림을 통해서 여기다가 그냥 본드를 막 뿌렸어. 그런 다음에 모래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모래를 털면 어떻게 돼? 본드를 뿌린 데만 이렇게 모래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 모래가 왠지 물고기들이 반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그림을 조금 물고기들을 더 그려냄으로써 드로잉적인 회화 양식을 개발을 해서 우연성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요하죠. 유명하죠. 그쵸? 편집강적 비판을 상황을 했어요. 편집강적 비판이랑 자기 환각 증세를 표현한 거예요. 이중 영상이나 다중 영상. 영상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폭력 같은 세계를 표현을 해서 기억의 단편이라는 작품 보시면 대페이지만 사용해서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대페이지만 그쵸?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 낯선 풍경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시간의 유연성을 제시를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린 예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쟁을 나타날 것 같다는 그 예감을 통해서 이 인체가 되게 왜곡되고 있는 뒤틀려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의인화된 서랍장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사람 몸에 서랍장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페이지망적인 편집감적, 비판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마그리트가도 대페이지만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서 다른 곳에 있는 거, 실제 그거 환영에 대해서 깊은 주제를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배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 이미지는 파이프인데 글자는 파이프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미지와 그런 글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겨울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 대페이지망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인간의 조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예, 데칼코마니 작품이죠. 데칼코마니 작품은 양쪽이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 그쵸? 양쪽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현시 조각을 한번 보시면 피카소와 뒷장의 영향을 받아서 레디메이드가 곡선적 큐비즘이 나타나요. 그래서 곡선적으로 표현해서 대상의 분해체 재구성해서 표현했다는 건데 대표 작가로는 곤잘레스가 있어요.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 금속판을 자르거나 절개해서 가면을 제작을 했고요. 철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문명과 반문명의 대비라든가 철을 사용해서 선을 드로잉을 표현해서 인물상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코메티 같은 경우에는 큐비즘 조각 영향을 받았어. 원시미술의 조각이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초현실적인 인물상, 원시미술의 영향을 받았잖아. 그쵸? 이런 인물상이라든가 열린 공간에 대한 구성을 표현을 했어요. 이 열린 공간, 원래는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시멘트로, 그쵸? 근데 다 뚫려 있음으로써 이제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고요. 초현실주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 그쵸? 이렇게 엉뚱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조금 짧게 배운 것 같다. 그쵸? 시간이 좀 오버될까봐 조금 말을 빨리 했는데 좀
좀 빨리 했어요. 빨리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학교에 오잖아요. 딱 학교에 와서 우리 실기 수업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실기 수업 하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 할 때는 사실주의부터 앵포르멜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알겠죠? 우리 다음